부산으로 향하는 어느 기차. 벚꽃놀이 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 그런지 기차에 좌석이 꽉 차 있군요. 여행을 가는 설렘을 갖고 삼삼오오 모여서 계란을 먹기도 하고 즐겁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아기의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기차 안에 울려 퍼지네요. 외국인 아기는 어디가 아픈 것인지 도저히 울음을 그치지 않고 부부는 당황스러운 나머지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한 남자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울고 웃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희노애락 TV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감동적이고 재미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희노애락 TV에 제보해 주시면 꼼꼼히 검토 후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사는 33살 제니퍼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남편, 아이와 함께 한국을 여행 중인데 얼마 전 굉장히 인상 깊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 와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프랑스 하면 파리를 떠올리실 텐데요. 마르세유는 프랑스에서 파리 다음으로 큰 도시랍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특히 항구 도시로 아름다운 해변이 유명한데요. 전국 각지에서 해변을 즐기기 위해 놀러 오곤 합니다. 고급 빌라가 늘어져 있는 아름다운 해변 산책로를 걸어보는 낭만도 즐길 수 있답니다. 프랑스에서 남편은 IT 회사 직장인, 저는 번역가로 일하고 있어요. 같은 대학에서 만나 8년을 사귀고 결혼에 골인했어요. 결혼 선배님들은 잘 아시죠? 이 정도 사귀면 서로에 대해 척하면 척이라는 것을. 저는 남편 행동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최근 남편의 행동을 보니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는 눈치더군요. 저희 부부의 취미는 여행이에요. 자유로운 직업이다 보니 결혼 전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곤 했었어요. 워낙 가까워서 접근하기도 좋고 유럽의 문화가 익숙하기도 했거든요. 매년 최소 2번씩은 해외여행을 다녔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상황이 바뀌었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를 2명이나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거죠? 저는 한 명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잠에서 깨고 분유도 자주 먹어야 하고 특히나 한번 아프면 제가 대신 아팠으면 싶더군요. 한국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다면서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뭔가 이상하고 무서웠죠. 그런데 알고 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다는 의미라고 하더군요. 정말 제 딸이 그랬어요. 아무리 울고 힘들게 해도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제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이가 3살쯤 되니 저희 부부는 한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여행을 못 가니 몸이 근질근질 하더군요. 그런데 아이와 함께 가는 여행지라 고려할 것이 많았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의료였어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빠르게 병원을 가야 했기 때문이죠. 행복한 고민 끝에 남편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일본 교토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남편의 직장 동료분이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고 길거리도 깨끗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아시아에서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자랑했어요. 메이드 인 재팬 물건은 다 좋다면서요. 특히 교토는 전통 문화와 역사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자연 친화적인 곳이라고 하더군요. 유럽 쪽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아시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본 교토로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여행날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할 수 있었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뭔가 달랐어요. 일본은 예의는 바르지만 옛 전통만을 고수하며 융통성이 없는 것 같더군요. 뭐든 느리고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나라였어요. 물론 제가 사는 프랑스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편이에요. IT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진 않았지만 전통을 고수하는 편이죠. 그래서 모든 행정 처리가 느리고 인터넷 처리가 아닌 우편물로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본은 더 답답한 면이 많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일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나요? 제가 느낀 일본에 대한 첫 인상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겉으로 조용조용하고 예의를 차리고 대하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딱딱하게 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웃음과 여유가 없어요. 일본의 전철과 버스는 지나칠 정도로 조용하더군요. 호텔 예약 때문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버스 안에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큰 소리로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주변의 어르신께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서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물론 공공장소에서 매너 없이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서로 이해해주면 좋으련만 정말 매정하고 배려가 없다고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어렵사리 도착한 교토에서 유명한 우동 가게에 들어갔어요. 맛있게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결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있다니. 저희가 외국인이어서 일부러 그런가 주변을 봤더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그곳은 노점상도 아니었고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이었어요. 모두들 동전까지 세워가며 돈을 지불하는 모습이 몹시 답답해 보이더군요. 여기에 일본 문화 특유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점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불편하긴 했지만 일본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기차에서 쫓겨난 일이었는데요. 교토에서 기차로 1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는 많은 관광지가 있어요. 그날 우리 가족은 고베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소고기로 유명한 고베에 가서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생각에 들떠서 기차를 탈 때만 해도 무척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기가 갑자기 중간에 울음을 터뜨리자 일제히 사람들이 저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직접 뭐라고 하거나 화를 낸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모든 승객이 저렇게 아무 말 없이 노려보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딸을 달래보려고 애썼지만 아기는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를 10분 가까이 달랬고 마침내 아기가 울음을 멈췄어요. 너무 감사하더군요. 한숨 돌리고 있는 그때 철도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의 영어는 몹시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대충 이해하기로는 승객 중 누군가가 우리 아기 울음소리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군요. 죄송하지만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승객 좌석이 없는 화장실 앞 기차 출입구 쪽에서 서서 가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작 3살짜리 아이가 10분 정도 울었다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한 좌석에 앉을 수 없다니요.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물론 아이가 울면 저도 시끄럽고 불편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 정도의 배려와 이해가 없는 것이 민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민족성과 같은 건가요? 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그 일이 일어난 후 아이와 공공장소에 가는 일이 몹시 부담스러워졌고 일본에 와서 지낸 지 일주일 정도 되자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일본에서 2주를 보내고 프랑스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수정해서 가까운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한국과 일본은 큰 차이가 없는 이미지였어요. 같은 아시아의 생김새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요즘 K-드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며 막연하게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긴 했었어요.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다행히 밤 비행기라서 아이가 자면서 무사히 왔어요. 그렇게 큰 기대 없이 온 한국은 저희가 머물렀던 일본과 완전 다른 매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왜 저는 두 나라가 비슷하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걸까요? 일단 한국인들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몹시 유쾌하고 흥이 넘칩니다. 참견도 잘해서 어딜 갈 때마다 저희 아이가 귀엽다며 말도 많이 걸어주었어요.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일본에서는 저희 아이를 보며 귀엽다 연발하면서도 절대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빨리빨리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정말 익히 들어왔지만 무얼하든 정말 빠르더군요. 한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음식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밑반찬부터 착착 세팅을 해주시는데 정말 놀랐어요. 듣기로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면 다음날 도착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나요? 프랑스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유로운 문화가 있긴 하지만 일주일 만에 도착해도 이번엔 빨리 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루도 아닌 반나절 만에 도착한다니 정말이지 무슨 마법 같아요.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은 휴대폰으로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신용카드도 들고 다니지 않고 결제도 휴대폰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 일본과 참 비교가 되었어요. 며칠간 서울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희 가족은 용기를 얻어 부산이라는 도시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마르사유처럼 부산도 항구 도시라고 하더군요. 제2의 도시인 것도 비슷하고요. 기차로 3시간 정도를 이동해야 했지만 꼭 가보고 싶은 마음에 도전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진짜 기차에 오르니 일본 기차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라 너무 긴장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가 울지 않고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차에 올랐지만 역시나 우리 아이는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일본 기차에서 겪었던 것처럼 중간에 쫓겨나겠구나 싶었죠. 아기는 기분이 안 좋은지 칭얼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큰 소리를 울기 시작했어요. 눈치를 보며 주변을 살펴보니 화들짝 놀라 잠에 깨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요리조리 돌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제발 그쳐달라고 애원하면서 안아보고 장난감을 보여주며 달랬지만 소용없더군요. 그때 한 남성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기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우리에게 항의하러 오는 것일까 싶었어요. 별의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남자의 한마디는 저희 부부를 울게 만들었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이가 아픈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말았죠. 제가 엉엉 우느라 대답을 못하자 남편이 대답을 했어요. 아픈 것이 아니라 기차가 낯설고 답답해서 그런 것 같다고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주변 분들이 한 분씩 다가오시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어로 말씀하셔서 못 알아들었지만 그 남성분이 이렇게 전해주시더군요. 혹시 아이가 이 간식을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신 것이었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던 앞에 있던 한 무리의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죠. 물론 저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청년은 제게 혹시 아이가 쌀을 먹을 수 있냐고 물었죠. 아주머니들께서 보기에 아이가 입을 오물오물 하는 게 배가 고픈 것 같다며 동그란 달처럼 생긴 과자를 건네셨어요. 청년이 그 말을 영어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미 이유식을 시작한 아이였고 제가 살짝 먹어보니 그 동그란 과자는 고소하니 맛있었어요. 아마 평소 같았으면 모르는 사람이 건넨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지 않았을 텐데 저도 얼른 아이가 울음을 그치길 바라는 마음에 허락했죠. 우리 아들은 그 과자를 입에 넣고 빨더니 금세 울음을 그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중년의 여성들은 몹시 큰 소리로 웃으며 기뻐하고는 커다란 봉지째로 제게 건네더라고요. 청년은 그게 뻥튀기라는 한국 전통 과자라면서 종류도 정말 다양하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귀엽고 이쁘면 모르는 사이여도 사탕도 주고 과자 사 먹으라고 돈도 주는 문화가 있다면서 설명해 주었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진정하자 KTX 내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 정말 많은 기차를 타봤지만 지금까지 탔던 기차 중에 가장 넓었어요. 너무 쾌적했어요. 머리 위에 스크린을 보니 무슨 방송과 현재 기차의 속도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300km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빠르게 달리는데 흔들림도 전혀 없고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 있는 거죠? 남편과 저는 감탄을 연발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건가요? 특히 가장 놀랐던 건 인터넷 속도인데요. KTX의 와이파이가 호텔보다 빠르더군요. 아시다시피 유럽의 인터넷은 느리기로 유명하죠. 프랑스에서 길거리에서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 정말 속이 터집니다. 길을 걷다가 맛집 정보라도 찾아보려고 구글에 들어가 검색을 하면 화면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직접 보는 게 속 편할 정도죠.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300km로 달리고 있는 기차에서 인터넷 속도가 이렇게 빠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한국보다는 프랑스가 선진국이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KTX를 타며
이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프랑스도 이런 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의 도움으로 저희 가족은 무사히 부산에 도착했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바닷가를 구경하기도 하고 생선을 날것으로 먹는 회라는 음식을 먹기도 했어요. 관광지부터 음식까지 정말 즐길 거리가 많더군요. 한국 여행을 처음 하면서 다들 서울에 가라고 했지만 저희 부부는 부산의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며칠간의 부산 여행을 마치고 서울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희 부부는 한마음으로 한국에 조금 더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녀보니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완벽히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프랑스에 돌아와 한국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국의 고유 문화인 정이라고 하더군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아직 그것을 완벽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정이라는 단어가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문화 수준을 직접 느끼고 나니 진정한 선진국은 한국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결국 회사에 얘기해서 일주일 휴가를 연장하기로 했어요. 서울 여행도 하며 다양한 관광지와 음식을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이런 나라라면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아이와 함께 여행해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어머, 부산 여행 기록만 남겼는데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네요. 오늘 사연을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혹시 서울을 잘 알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 꼭 가봐야 하는 명소와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인터넷으로 찾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저희 가족의 서울 여행도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요청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다음 얘기도 사연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KTX에서 따뜻한 정을 느끼고 간 제니퍼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지금까지 희노애락TV였습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